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역사 학계의 가야사 왜곡 논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천년고찰 화성 복림사의 진입도로가 유실되고 사찰 부속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각종 회당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BBS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종조 열반 60주년을 기해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BBS 대구 불교 방송은 입관 체험과 명상 체험 코너로 웰빙을 위한 웰다잉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나무의자 조형물을 목포 목상고에 설치하는 데 앞장선 고영일 전 우리회계법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역사학계의 가야사 왜곡 논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식민사관 문제를 제기한 제야학자들과 가야사 복원을 추진하는 학자들 간 학술 토론회가 열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야사 쟁점 학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부경대학교 이건우 교수가 나섰습니다. 가야사 연구가 국내 강단사 학자들, 주류 학자들에 의해 왜곡돼 있다고 주장하는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이덕일 교수의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건우 교수는 월북한 김석영 교수가 1960년대 제기한 고대 한일 관계사의 관점을 모두 옳다고 할 수 없고 이덕일 교수가 사료를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일 TV에 들여다볼 때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팩트인지 그냥 단순히 유튜버로서의 어떤 좀 클릭 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서기 42년인데 서기 전 33년이고 개국이 다르죠. 쭉 있는데 여기는 보면 개국시조 김수로왕, 부영왕이 있는데 임나 쪽은 없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뭐냐면 다르다고 했어. 아니 기록이 없는데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 이덕일 교수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의 역사관이 아니라 일제 역사관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남 합천을 임나 일본부의 다라국으로 전북 남원을 야마토 외양에게 소유 처분권이 있는 김운국으로 등재 신청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임나일본 부설의 핵심은 뭐냐면 369년부터 562년까지 한반도 남부의 가야를 야마토해가 점령했다는 것 점령하고 이 식민통치기관을 세웠다는 건데 요즘 와서는 말을 좀 바꿔갖고 성격 논쟁으로 조금 바꾸죠. 그래서 뭐 조선통독부 같은 식민통치기관이 아니라 뭐 교역기관이라는 등 외교기관이라는 등 온갖 말장난을 하면서 결론해가 보면 버킹엄이죠. 야마토 외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지 연구위원은 가야계의 일본 열도 진출을 주장하며 기존 학계의 가야사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박천수 교수는 임나 일본부론의 흑우승은 국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으며 기존 학자들을 임나 일본부론에 종속된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가야사 연구와 복원에 한 발짝 나아가는 열띤 논쟁으로 갈무리됐습니다. 역사 복원이란 과거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것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담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의 핵심 정신인 타협과 포용이라는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 화성 복림사의 진입도로가 유실되고 사찰 부속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말사인 천년고찰 경기 화성 복림사에서는 일주문에서 천안문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무너지거나 갈라지고 경내 화장실 아래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복림사 관계자는 다음 주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이란 예보가 있어 토사가 유실된 화장실 건물 등은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림사는 굴착기를 동원해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계곡으로 돌리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복구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복구 작업을 마칠 때까지 등산객과 불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찰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어제 복림사 피해 현장을 방문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복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불사에 신도들이 원력의 손길을 적극 보태고 있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은 어제 대웅전에서 주지 지연 스님에게 불사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윤상희, 김경숙 씨 등 12명이 1,0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김경숙 동작지역법회 고문이 1,000만 원을 각각 후원하면서 총 1억 8천만 원이 조계사 성역화불사에 보태졌습니다. 조계사는 최근 일주문과 인접한 동양 금박 건물을 매입하면서 종단 역점 사업인 성역화불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불교종단 지도자들이 처음 참가해 더욱 주목을 받는 진각종 회당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회항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조열반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회당대종사 탄생성지 울릉도에서 금강원 성역화불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종조열반 60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종조의 탄생성지인 금강원 성역화불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종조전을 한옥 양식으로 새롭게 불사하고 불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역화불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2026년 금강원에 위치한 사동공항 개항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또 종조열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하고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림성과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번째 회당문화축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등 7대 종단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도진정사의 적극적인 제안과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 원행 스님의 흔쾌한 수락으로 성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도진정사는 한 번에 1,200여 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여객선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축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상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독도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회장 스님께서 흔쾌히 참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금강원 어제 무진서원 불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장단 스님들이 안 들어오셨으면은 아마 그 불사 행사는 그냥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날씨만 좀 받쳐주면은 또 원래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순직하셨던 그런 장교 위령제도 독도 가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진정사는 진각종의 세대 교체를 알리며 재작년 12월 제31대 통리원장에 취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대외 활동의 보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울릉도를 수차례 방문하며 금강원 성역화불사를 착실하게 준비했고 이제 종단과 울릉도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합니다. 우리
울릉도는 우리 진각종 창종하신 회장님의 탄생지기도 하면서 또 그런 또 양천에서 울릉도는 울릉군하고 같이 가급적이면은 또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울릉군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진각종 탄생지로 어떤 그런 위상도 좀 세워나가고. 통리원장 도진정사 체제의 31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금강원 성역화 불사가 울릉도 공항건설이라는 시절 인연과 맞물려 종단 발전의 당체 법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 의료산업 전시회인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은 전시회 현장에서 입관 체험과 명상 체험 코너를 운영하면서 웰빙을 위한 웰다잉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적고 평생 처음 수의를 입습니다. 좁은 관 속에 몸을 눕히자 서서히 관 뚜껑이 닫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흐르는 몇 분의 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집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메디엑스포 행사의 하나인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 부스를 설치해 입관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선보인 입관 체험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생사가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입관 체험을 마친 관람객들은 법성계가 새겨진 만달 앞에서 명상 체험을 이어갑니다. 입관 체험에서 느낀 수많은 감정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머물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도망가거나 빨리 정리하고 나가시려 하거나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기 이전에 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입관을 체험한 관람객들은 숙연해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나간 과거도 찰나지만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게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입관하는 모습, 돌아가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자식을 위한 이런 마음이셨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대구 BBS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방엑스포에 함께 참여한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만공회 회원들은 병원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 BBS는 내일까지 계속되는 메디엑스포에서 웰다잉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엑스포에서 BBS 뉴스 박명입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신임 교직원 23명이 경주 불국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자기소개, 법문, 불국사 참배, 사물소리 명상, 108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석굴암 새벽 예불과 YG 캠퍼스 정과권장 철우 스님의 참선, 교법사 법천 스님의 회양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철우 스님은 신임 교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 마음자리를 알고 자기 수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교법사 법천 스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수행의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삶을 상징하는 나무의자 조형물이 목포 목상고에 설치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법정 스님 기념조형 건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일 전 우리 회계법인 대표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목상고의 법정스님 기념 조영 건립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일 우리회계법인 전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이 법정스님 모교가 목포 목상고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달에 여기서 그 법정스님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서 제막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당초 이제 저희 그 목포의 그 이름 목포 상고가 목상고등학교인데 예. 그 100주년을 2년 기념사 개교 100주년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연기되고 예. 하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하게 됐는데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예. 우리가 그 법정 스님 기념 조형 작품을 건립하자. 동문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정 스님이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라든가 예. 또 시중에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예. 그걸 요즘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정치권이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종교 간의 어떤 그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그 하나의 불교의 불의정신을 예. 가지고 우리가 예. 해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의자도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은 이 스님이 생전에 이제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서 아궁이 군부를 떼기 위해서 참나로 손수 만든 의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자를 또 일명 빠삐용 의자라고 스님은 불렀는데 네, 예. 이 의자에 담긴 정신이나 네. 어떤 메시지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일명 그 빠삐온 의자를 사진이라든가 그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예. 그 굉장히 그 느낌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투박함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투박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그 불교의 무의정신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느꼈고 그래서 깔끔하게 뭐 잘생긴 의자 같으면 우리가 아마 조형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박함 속에 어떤 진실함 거기 담겨 있는 그런 이미지여서 우리가 그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의자 조형 작품을 만든 분이 김영원 전 홍익대 미술대학장. 네네. 이 조형물 제작이 아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걸 만들면서 또 어떤 부분에 주로 신경을 썼을까요? 네, 그 김영원 전 학장이 이제 강화문에 이제 세종대왕상을 조각도 하시고 대표적인 조각가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또 아주 덕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법정 스님을 존경해서 그분의 저서를 많이 독파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마침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거의 그 원재료값만 받고 이번에 그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분도 재능 기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또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동문분들, 또 예. 기업인들, 또 불자들이 많이 후원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조형 작품을 보면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좀 상당히 만족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동문들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내부 잔치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성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동문이 아닌 분들의 힘이 컸습니다. 조각가의 어떤 재능 기부도 그렇지만은 외부의 중견 기업인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저 불교 방송의 이성재 사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주 그 행사가 훌륭하게 끝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 스님이라는 훌륭한 정신을 우리가 숙모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그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더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상고를 가면 DJ 동상도 보고 법정 스님의 의자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고영일 전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대표적인 제가불자로서 불교 포럼 활동도 하시고 공동 대표 하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불교 리더스 포럼 고문으로 계신데 금강경 독송회 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예. 평소 신행 활동이나 불교와 인연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원래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이제 저는 원래 상고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야간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예. 야간대학교가 건국대학교 야간대학교가 이쪽 종로 쪽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조계사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하고 해소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처음 접했고 또 나중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시작해서 하엄사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원주 스님이 그쪽에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아침마다 500배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500배를 시킨 그것이 더욱 불교하고 가까이 한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뭐 신행 활동을 이제 계속 해서 정목회라든가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매달 법회를 하는 전문 제가 불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을 창립하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죠. 거의 이제 은퇴를 하셔서 한 5, 6년 전에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금강경 독송회를 하나 결성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는 CEO들이라든가 전문 직업인들에서 주로 거사님들만 모셨습니다. 조금 이제 남녀 같이 섞이다 보면은 순수 수행이 조금 지장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살님들은 대제 예.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금강경을 이제 한번 전부 다 합성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회원 중에 성대 명예 교수님이 정강윤 정강진 교수, 정강진 교수, 정강진 교수라고 학자시죠? 그분이 이제 한문으로 직접 이제 해설을 해가면서 건강경을 해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를 우리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가불자로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상고 법정스님 기념조형건립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일 우리 회계법인 전 대표이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